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 성장팀을 맡고 있는 김서희 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2023년도 디지털 분야 정책금융 자금지원 후보기업 모집 관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재원 사무관님이 간략한 인사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현 사무관입니다. 오늘 원래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제가 참여하게 된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디지털 분야 정책금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 이제 기업분들과 그리고 저희 전담기관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디지털 분야 금융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지원하는 정책 금융을 이제 올해부터 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수요를 받아서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보 기업을 추천을 하면 정책금융기관에서 그 재무심사를 거쳐서 대출 및 보증 심사를 거쳐 이제 상품이 제공이 되는 순서로 올해부터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15일부터 지금 공고를 하고 있고 7월 17일까지 이제 그 공고 마감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저희 정책금융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총 1.3조 원 규모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금액이 저희 디지털 분야에 좀 배정이 되게 되었고 앞으로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이제 그 공고문에 연락만 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통사항 안내를 맡은 정보통신원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디지털 분야 정책금융의 사업 목적은 과기정통부에서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하여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등 우대 상품을 제공해서 기업의 성장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분야는 보면 지원 대상 같은 경우 혁신성장 공동기준 올해 발표한 5차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분야는 AI,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미디어 콘텐츠, 양자 총 7가지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저희 전담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 요건 심사, 혁신 성장성 평가를 거쳐서 예비 후보 기업을 선발을 하고요. 예비 후보 기업을 과기정통부에서 금융위로 추천을 하시면 그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정 제외 대상인데요. 저희 공통사항 그 통합 안내 보면 선정 제외 대상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한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이 제외되는데요. 보시면 최근 결산이 현재 납입 자본금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국세나 지방세, 사대보험 체납 이력이 있거나 보증 제한 업종 영위 기업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통합 안내문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하실 부분은 여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꼭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상품들을 과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예시인데요. 저희 통합 안내문에도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저희 세계 정책금융기관에서 5대 전략 분야를 정부부처랑 이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맞는 각 금융 상품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출과 크게 보증이 있는데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분이 이제 보증이 해당이 되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에 해당하시는 산업은행을 통해 상품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듣고 지원을 받게 되실 거고,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시면 이제 IBK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각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거 외에도 많은 상품이 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뭐 혁신성장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우대 금리를 뭐 0.6, 0.7, 0.6 뭐 이런 포인트로 이제 제공하는 상품이 있고요. IBK 기업은행에서는 이제 혁신성장 비전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우대 금리를 1% 포인트, 또 혁신 창업 대출을 1.3% 포인트 등 이런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이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에서 보증 비율을 50%, 보증률을 최대 0.2% 차감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금융에 대한 그 설명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공지사항에 정부 핵심 사업 그냥 금융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 공지사항에 5대 전략 분야 5대 금융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홈페이지 팝업창에 바로 국가전략산업지원 강화하면 정책금융지원 안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상품에 대한 거는 아마 각 그 기업이 소재한 영업점에서 아마 자세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I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일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은 정책금융 지원 부분이 이제 그 7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그 6월 15일 날 그 통합공고문을 올린 이후에 그래도 이제 AI 분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건씩 해서 문의들이 이제 좀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뭐 각 분야별로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AI 분야는 국내 AI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분야를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청 자격은 AI 우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마 전 7개 분야가 다 동의할 텐데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청서,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 계획서, 그 다음에 요건 확인서 및 증빙,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그 다음에 최근 3개년도, 20년에서 22년도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사항을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제 각 분야별 좀 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그 핵심 지원기업 판단 요소,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다를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AI 분야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 기술적 가치 크게 두 개 파트로 좀 나눴고, 이 그 두 개의 가치 중에서 3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좀 해당이 되시면 신청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적 가치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 참여 여부, 그러니까 3개년간 과기정통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매출 발생 등 지속적인 성장 추이, 국내 상장 여부, 국내 투자 유치,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및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해외 투자, 해외 상장 여부. 지금 여기에 그 고려사항에 보면은 최근 N개년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N개년간은 3개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2년 간에 증빙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가치 같은 경우는 산업별 국내외 인증,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간 국내 AI 반도체 서비스 상용화 여부, AI 솔루션 기술 우수성에 대한 고려사항 내용을 보시고 저기에 해당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유선상으로 문의사항이 한 가지 왔었던 게 인증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떤 국내에서 특히나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해주고 있는 확인서 이런 것도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증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AI에 관련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딱 어떤 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기업별로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으신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판단 요소 요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신청서 양식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시게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판단 요소 중에서 2개 이상 그리고 기술적 가치 요소 중에서 1개 이상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과기정통부로 저희가 추천을 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재단사업 참여 여부의 최근 상기년간 그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AI 바우처 사업에 지원을 받으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바우처 사업에 공공기업이든 수요기업이든 거기에 지원을 받으신 사항을 저희는 좀 약간 우대해드리는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월 15일부터 7월 17일 16시까지 각 사업 담당들에게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혹시 모르니까 메일을 보내신 다음에 그래도 담당자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신청했는지 했는데 제대로 메일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확인 전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되는 대로 메일이 들어온 대로 매일매일 체크는 하긴 하지만 그 혹시라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메일을 접수하고 나서 메일에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신청하신 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누락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도 내용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까 그 앞페이지에 있는 판단 요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네, 제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상담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일로 한번 문의를 해주시라고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해서 메일을 다시 회신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고 하시면 지금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 AI 관련 질의응답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AI 바우처는 공급 기업이 부대 사항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협약을 실제로 진행해야 부대 사항이? 공급 기업이면 기본적으로 근데 사업 지원을 받으신 사항이 오히려 더 좋겠죠. 판단 중에 매출 지속적인 판단 추이가 어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몇 퍼센트 이상의 어떤 그 매출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 20%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신청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다 내용들을 본 상태에서 좀 나중에 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높게 잡아도 아까 그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처를 통해서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아니면 신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못 받는
사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상표 등록도 인증 신규 등록에 포함이 될까요? 아, 상표 등록이요? 네.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될 겁니다. 국내외 지적재산. 네. 첫 번째 조건은 재정 사업 참여 요구가 있는데 네네. 사업이라는 게 R&D 사업이 아니고 다 해당됩니다. 예. 예, 정부 그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R&D든 비R&D든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돼요. 보통 신청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 금액은 얼마 정도 보시죠? 죄송합니다. 신청 금액이요. 신청 금액이요? 신청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기업들이 신청을 하실 때 우리는 어느 정도가 좀 필요해라고 신청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진짜 예를 들어서 막 우리는 10억 정도만 필요해. 아니면 뭐 20억 필요해, 30억 필요해. 그거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전 분야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금액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대출이나 보증 상품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제 희망 금액을 일단 적으시고요. 그 기업의 신용대여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최종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면 그 신청서 상에 아마 그 금액이 그 어떤 분야는 금액의 희망 금액을 쓰는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선택해서 쓰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희망 금액은 반드시 신청서에 명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으니까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매일 전화로 한 서너 건 정도 꾸준하게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 이제 신청서를 낸 기업은 아직은 없는 한 군데가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데 신청이 다가오면은 많이 이제 접수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 데이터 분야 신청 내용 그리고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및 중소, 중견기업이면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financing@kdata.or.kr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을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저와 이제 저희 담당자 우선 연락처로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필수 제출 서류는 총 5개고요. 신청서 양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회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AI 부분이랑 이제 좀 공통되는 부분이라 요 제출 서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제 평가 항목과 이제 배점 관련 내용입니다. 평가는 저희 전담기관에서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요건 심사가 있습니다. 요건 심사는 그 신청 서류 뒤쪽에 보시면은 선정 제외 대상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요건 그 심사표를 보시고 선정 제외 대상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업은 요건 심사를 통과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게 요 기술 사업성 평가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관련 기술 및 시장성 배점은 총 60점이고요. 저희가 데이터 분야에 약간 좀 특화된 평가 지표를 40점 배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술 및 시장성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 솔루션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보게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적인 복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배점은 25점이고요. 최근 3년간 국내외 매출액이라든지 투자 유치 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제 실적을 20점 배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정책금융 이번에 받으시는 그 시급성, 그리고 향후에 투자 유치라든지 자격 확보 계획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도 15점 배점으로 평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 가치 관련해서 지금 보유 데이터 구축 정도, 그리고 데이터 자산의 유용성 및 경쟁성, 데이터 품질 쪽, 품질을 어느 정도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또 평가를 할 거고요. 데이터 관련 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성 부분은 데이터 전문 인력, 아무래도 이제 개발 인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분야도 이제 뒤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희 데이터 분야도 가점을 최대 8점까지 드릴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점 첫 번째 항목은 과기정통부 인증 우수 기업이 되겠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을 경우에 1점, 그리고 최근 2개년도 CES의 혁신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은 1점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AI 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 데이터 분야도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재정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가점을 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3점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재정사업에 참여하신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투자 이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허들을 높이지는 않았고 시드 단계에서 프리 시리즈 A까지 받으신 기업이라면 추가로 1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최근 3년간 기술 신용 평가 T1에서 T3 등급을 받으신 기업 같은 경우도 1점을 저희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그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최근 3개년 10% 이상 또는 1개년에 8% 이상 매출을 확대하신 기업에게도 이제 1점을 저희가 부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전 분야 동일하게 6월 15일부터 7월 17일 16시까지 4주간 진행이 되고요. 마감일이 임박하면 또 서류가 더 많이 몰리고 하다 보면 좀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신청서를 접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건 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 제외 대상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혁신 성장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 후보 기업을 저희가 정책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술, 데이터 사업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외부 평가위원을 모시고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저희 데이터산업진흥원 활용확산팀, 저 또는 이준호주의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선이나 이메일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데이터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시간 남은 시간에는 좀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가점 지원되는
대전 사업 중에 데이터 바우처 네, 바우처 참여하신 수요 기업이신가요 혹시? 저희 두 번 정도 수요기로 참여했었고 해당 됩니다. 그 하나는 AI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랑 빅데이터 같이 활용해서 둘 다 혹시 중복적인 그러니까 지원은 같이 가능한지 나중에 이제 선정을 각자 지원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고요. 다만 나중에 만약에 그게 그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아마 필터링 되는 거기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따가 저희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할 때는 중복해서 추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도 가급적이시면 그 중복해서는 신청 안 해주시는 게, 특히 저희가 어차피 지금 지원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신산업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쪽이 다 묶여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그 예를 들면 AI하고 데이터를 같이 신청하신다고 해서 뭐 손해 보실 일은 없게 저희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마시고 웬만하면 중복 신청은 안 하시는 걸로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복 신청하시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할 때는 둘 중 하나로 걸러서 보내게 될 거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파 클라우드 산업팀의 강유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본 사업 설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트랙은 이제 다른 여러 분야 중에 이제 클라우드 분야의 혁신 기업의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대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은 클라우드 관련 이제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트랙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 두 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협회 담당자분들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두 곳 협회에 동시 제출은 불가하시고요. 반드시 한 곳을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곳 협회 모두 공고문상에 이제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접수하시든지 간에 유불리는 없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청 마감 기간 이후에는 새롭게 이제 신청건이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기간인 7월 17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완료 부탁드립니다. 네, 필수 제출 서류의 경우는 이제 다른 분야랑 동일하게 총 5개 서류를 필수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청서랑 특히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혁신 성장 전략서, 그리고 이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그와 관련한 이제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또 서류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랑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른 사항은 이제 하단의 내용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평가 및 지원 절차입니다. 먼저 본 모집을 통한 클라우드 분야의 후보기업 지원 절차는 첫 번째로는 요건 심사를 통한 1차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2차로 세부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2차에서는 혁신 성장성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분야랑 다르게 1, 2차로 평가가 좀 나뉘어지는데요. 금융 수요 신청 규모에 따라서 1차 평가 후에 2차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후보기업을 선정을 하고 정책금융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공통적으로도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후보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 지원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 이후에 금융지원 실행이 결정이 되고 대출 보증 심사 시에 그 한도가 제한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지원 시에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요건 심사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에서는 이제 신청 기업이 클라우드 분야의 기술력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 자격은 중견 중소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제안사가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84개의 품목 중에 하나를 취급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신청 기업은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인지, 즉 이제 사스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이제 판단 기준은 그 클라우드의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SO IEC 17788에 근거해서 자원 공유나 신속한 탄력성 및 확장성, 네트워크 접근,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측정 가능 서비스 여부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 특성 6가지를 만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제안 기업은 보유 서비스가 각 핵심 특성에 맞는 서비스인지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관련 증빙으로는 외부 시험 인증 기관에서 받은 결과서 또는 확인서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특성을 구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적 자료를 첨부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쟁력 부분은 이제 제안사가 보유한 사스가 최근 3개년 이내에 사스 매출을 발생을 했거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투자 유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세금 계산서나 재무제표 또는 투자 확인서 등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2차 그 평가 배점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차 평가 내용은 대부분 혁신성장 전략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술력, 서비스 경쟁력 등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향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가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00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기존 보유 역량 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클라우드 기술력 30점 그리고 서비스 경쟁력 30점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스의 개발 기술 수준이나 지식재산 보유 현황, 그리고 수상, 인증 실적 등 관련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발 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술 자립도, 그리고 차별성, 확장성 등 기업의 경쟁 우위 등의 요소를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경쟁력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매출 규모, 고객 수, 그리고 시장 점유율 및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을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시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지 등 여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0점, 100점의 향후 성장 가능성 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기업의 성장 추이 20점,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항목이 20점, 100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추이는 최근 3개년간, 3개년이라고 하면 20년도부터 22년까지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스 이 기간 동안 사스에 대한 매출액이나 투자 유치 등 성장 추이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꾸준히 증가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부분은 보유 서비스를 차후에도 어떻게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서비스의 투자 계획이나 투자자 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자금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니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점 항목은
그 필수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에 선택 요건으로 기재한 기업들에 부여한 가점 사항입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인증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가점이 부여되는 수상 이력은 과기정통부 장관상 또는 22년이나 23년도 CES 혁신기업상을 수상한 경우에 각 1점씩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의 재정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3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벤처 캐피털 투자가 최근 3개년 누적 20억 원 이상일 정도로 월등히 뛰어난 투자 이력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최근 3개년 기술 신용평가에서 T1에서 T3의 그 이력을 받은 이력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최근 3개년 20% 이상이거나 1개년간 50% 이상일 정도로 급격한 매출 확대를 보인 기업의 경우 등에는 각 1점의 100점이 부여되니 이 그 100점 항목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추진 일정 및 안내 관련해서 이제 그 문의처나 이제 추진 절차 등은 이제 저희 안내문상에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협회를 통해서 문의를 받고 있고 그 내용을 저희 나이파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를 양쪽 협회를 통해서 하시든 이제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 이제 저희 나이파로도 문의 주시면은 해당 내용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클라우드 분야의 정책 금융 자금전 후기업 선정 관련한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좀 남은 시간은 저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 질문 있으실까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그 후반부에 저희 30분간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그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분야 발표할 정보통신 산업진흥 박종모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고요. 소프트웨어 분야 신기술의 공통선당 혁신선정 공동기준 중에 있어요. F31 분야입니다. 이 부분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올라가시면요, 그 혁신선정 공동기준 올라와 있고요. F31 분야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 엔진, 시멘틱 기술입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거나 제품에 해당되어 있으면 이 분야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AI나 데이터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근본 정책 지원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동일하고요. 신청 방법은 동일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셔서 시간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출 서류도 동일합니다. 지원 절차는 동일하고요. 심사 기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요건 신청을 통해서 7개 요건이 있고요. 7개 요건 중에서 4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과기정통부 재정상 참여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핵심 신기술 분야,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핵심 신기술 다시 말씀드리면 F31의 세 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비즈니스 이용하시는지 하시면은 해당하는 실적 증명 제출됩니다. 신기술 분야 전담 조직과 전체 종사 중에서 전담 조직에 해당 종사장이 있는지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수행 경험, 글로벌 수준 역량 보유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기술 비즈 성장성을 거기 담당과를 협의해서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분야 윤리 준수의 활동법 해당 분야에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전체 7개 중에서 4개 이상 선출해 주실 때 관련된 내용을 4.13의
신청 적격성 확인사 요건 심사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하신 사람들의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있는데 증빙 서류들은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참여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 사는 참여서가 될 거고요. 비즈니스 영위에 계약 실적 또는 대표는 서비스 기업의 명세서 이렇게 주시하시면 되고 나머지 해당 분야 전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혁신성장 전략서에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과 안내차는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건 심사를 통해 있고요. 혁신성장 성장성 평가는 요건 심사 내에서 저희 혁신성장성 같이 보기 때문에 전체적 요건 심사 7개 중에서 4개에서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분야 해당하는 기업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이 해당 분야에 속하는 점 확인하시고 제일 먼저 신청 서류는 다른 데서 동의하실 텐데 서식 1이 있습니다. 서식 1에 나중에 보시면은 코드 번호랑 테마 분야 품목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해당 코드 맞는지를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분야 설명이 빨랐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네. 그 30일 분야인 건 콘텍스나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업이 그 30일 분야에 해당 기업이 판단하시는 것은 시멘트 기술이 기술세 비즈니스 영위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시멘트 기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시고 어떤 시멘트 기술이 포함되신지 구체적 기술이시면 저희가 보고 요건 심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패싱 지원의 판단 요소 중에 해당 분야의 축적분은 실적 발생 연수로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3년 이내의 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은 시청 대상이 다 상관, 그러니까 실적 발생 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실적이 있으시면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창업이 오래되거나 하셨을 때는 총 7개월 자기가 7개 중 4개 이상이 계시면 되거든요. 크게 그걸 보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사업 중에서 최근 5년간에 같이 말씀하시겠지만 최근 3개월도가 20에서 22년이기 때문에 22년부터 최근 5개년간 그래서 재정사업 차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메일로 주시하시고요. 아직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신청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이전에 가능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는 동일하지만 저희 요건 심사이기 때문에 17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받고요. 그 뒤 한 일주일 정도 제출된 서류를 요건 심사해서 최종 개선 관리부하고 금융위 쪽에 전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반도체팀의 유형규입니다. AI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AI 반도체 분야 우수기업에 대해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이 있는데 신청 자격에서 기술 개발, 사업화, 국내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AI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공통 기준이 있어가지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최근 3년간 R&D 연평균 증가율이 2.57%를 초과한 기업을 선정을 우선적으로 요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발합니다. 30억 원을 정한 거는 시리즈 A 보통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이 30억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정했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R&D 연평균 증가율이 2.57%를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정부 재정 사업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R&D 연평균 증가율이 2.57%여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공통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출 서류는 이전의 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 방법은 요건 심사를 우선 하고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 혁신 성장성 평가를 한 다음에
혁신 성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상당수 기업들을 다시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에 금융위에 추천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심사는 아까 공통 항목에 설명드린 제외 대상 기업들은 요건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간 3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라든지 했거나 아니면 2.57%의 연평균 R&D 증가율이 해당됐을 때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혁신 성장성 평가 항목은 보유 역량이 45점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55점입니다. 보유 역량에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데 시장 경쟁력에는 AI 반도체 제품 개발 역량, 그래서 AI 반도체 파운드리 실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페미스는 아니지만 IP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IP 공급 실적이 있느냐, 그런 거를 유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AI 반도체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도 있고, 그다음 메모리 인터페이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병력 홍상이 가장 큰 개선 과제인데요. 그런 쪽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략 마케팅 역량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보고 시장 경쟁력에서 20점을 배점을 했고요. 기술 경쟁력 부분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그리고 독보적 원천 기술 확보 여부 같은 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성능 평가를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ML퍼프라는 주로 벤치마킹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사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더 높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평가에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 추이라든지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성장 가능성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보유한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 상태에 봐가지고 초기 상태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 같은 경우도 볼 건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전문 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투자 유치 계획이라든지 투자자 확보 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 그리고 필요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 그래서 M&A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필요 역량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계획의 적정성 같은 것도 따져볼 건데요. 그래서 수요가 늘고 있는 산업 분야를 타겟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시장 관련 제품 개발에 구체성과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금 수요 및 활용 계획에서는 자금 수요 및 시급성, 자금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최대 8점 있는데요. 가점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거의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7월 17일 오후 16시까지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요건 심사를 우선 하고, 요건 심사에서 지원 제외 대상 기업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업으로 하고 성장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점수를 바탕으로 저희가 금융위 쪽에다가 관련 기업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내 및 문의처는 정보통신사업진흥과 AI 반도체 팀의 김영수 부장이나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쪽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다른 게 처음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전파진협회 김지수라고 합니다. 이번 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정책지원 부분이고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이 대출이나 보증 등의 정책 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업은행 510억 원 정도, 그리고 실현보증 150억 원 정도, 총 대출 및 보증 660억 원 정도의 분야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 투자 유치 및 유통을 희망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메일은 브로드캐스트의 아파점을 좀 KR 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서류는 총 5가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계속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 부분입니다.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요건 심사와 그리고 본 심사를 통해서 예비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요건 심사는 다 아시겠지만 크게 문제 없이 다들 통과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보시는 바와 같은 이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획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작 역량과 성장 가능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 역량은 총 45점에 대한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콘텐츠 우수성 및 독창성, 그리고 제작 능력에 관한 부분을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 가능성은 55점에 대한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 창출 가능성과 해외 유통 가능성, 지원 적합성, 이 큰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총 55점에 대한 부분을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서식 2번째 있는 혁신 성장 전략서를 어떻게 작성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이 배점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기술을 잘 해주시면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한 많은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가점 부분이 최대 3점 부분이 있고요. 최근 5년간 관계정통부의 방송 콘텐츠 부분의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꼭 지원을 공모 신청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원 신청을 받으셨던 결과를 갖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사업자에 한해서 가점을 3점을 적용해서 총 103점의 합계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7일, 17일, 16시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심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요건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사항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보셨던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 받으시면 대출 보증 심사는 무리 없이 다들 심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내 및 문의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브로드캐스트라는 이메일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들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협회 내에 방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 팀과 또 크리에이터 미디어전에서 2가지가 지금 같이 일을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양쪽 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과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발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빨리 설명을 했고요. 앞서 다시 한번 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여태까지 질문사항이나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후에 30분에 진행될 질의응답 시간에 대부분이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한정하여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이 방송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는 게 산업 분야나 이런 게 특별히 코드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분류는 되어 있지 않는데요. 보통 보시면 제작사, 배급사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가 일부 분해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 제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드가 이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한다, 내지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제작을 지원한다. 그래서 제작, 방송과 제작이라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는 코드면 문제 없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방송 콘텐츠 부분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인 미디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미디어나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일반 기본 방송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말씀하셨던 1인 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전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아이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양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양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증 상품만 제공이 되고요. 총 지원 예정 금액은 200억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보시면 양자 과학기술 또는 양자 지원기술 관련 제품,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자 과학기술과 양자 지원기술의 정의가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양자법에 있는 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기술로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통신, 센서, 소자, 컴퓨터, 양자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양자를 사용해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기업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지원 기술이라고 하면 양자과학기술 구현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냉동 공조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양자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전기 공급 장치라든지 이런 양자과학기술 구현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 기술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광학, 기계,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양자 상태 구현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제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 신청 접수 마감기한은 전 분야 공통 7월 17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5개 서류가 될 것 같고요.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평가 절차인 것 같은데 양자 쪽은 굉장히 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건 심사와 혁신 성장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건 심사는 서류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혁신 성장성 평가는 이 기업이 얼마나 양자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대면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건 심사에는 저희가 공통 요건이라고 해서 공통 요건과 최소 요건이 있는데요. 공통 요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견기업이거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를 직접 다루는 혹은 양자 지원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둘 다 Y에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참고사항으로 최근 3년 내 투자받은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신용 평가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계시면 가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심사 때 참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건 심사 중에 최소 요건인데요. 이거는 아마 지원 제외 항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매출이 발생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우선 요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성장성 평가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발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류 심사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 역량, 기술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배점을 마련을 했고요. 혁신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양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양자과학 기술이나 지원 기술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번에 기술개발 R&D 인력 현황 및 수준도 제출을 해주시면 요소 제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술 역량은 이 해당 기업이 양자과학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기술 개발의 실적이 있는지,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자 쪽 관련해가지고 정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당 기술이 어떤 시장의 어떤 지배력과 파급력,
점유율을 예상이 되는지, 또 수익 모델이 어떠한지 등등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직접 양자과학 기술이나 지원 기술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뭐 2-1, 3번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성장 가능성은 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시장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관련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국내외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제 이 기술이 얼마나 우수하고 독보적인지 등등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금 수요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가점은 없고요. 지금 양자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허들을 낮춰서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기 언제든 저 강창호 책임연구원에게 전화든 이메일이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가 더 좋으시면 전화를 해주시고 이메일이 더 좋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 기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네네. 양자가 신용보증 기준만 돼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서 이용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사실 그거 저도 조금 이 신용보증기금 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받고 계신 분들이 이걸 또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라. 일단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 사정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로 보증 나갈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받았다고 또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향후 위원장의 추정 매출액이나 이렇게 한도를 사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가 한도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각 지점에서 담당자가 지금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담당자가 있으실 거고요. 이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나면 해당 내용으로 각 지점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여서 저희 정확한 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답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내용도 다른 쪽에 다 있으실 거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기업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증할 수 있는 지금 총액이 200억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상하시는 기업별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규모가 있죠. 저희가 그걸 쉽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기업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신청을 하실지에 따라서 몇 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할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자금 수요의 시급성 한 성장 가능성에서 3-3 파트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금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반드시 활용이 돼야 되고. 네. 그럼 보증이나 투자나 이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면 보증에 대해서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목이 이제 대출, 보증,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저희는 보증 카테고리에서 보증을 쓰는데 네. 투자에 대한 것도 같이 써도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역량에서 수상 가능한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 완자적으로 인증해주고 그런 관련 기관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는 네네. 그 1-2 항목이랑 2-1 항목이 지적재산권 쪽에서 겹칠 수 있어요. 1-2번 항목은 그 기술개발 인력이 직접 이제 개인에 대한 네. 그
입증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가 있는데 아니면 R&D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한 것과 개인이 보유한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네. 그 특허를 기업이 보유할 경우에 중복으로 기술해도 괜찮아요? 중복으로 기술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